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김주영 교수님의 내면 소통,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스트레스를 이기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더 깊숙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큰 테두리만 좀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나 자신과의 문제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과의 문제이며, 셋째는 사물 혹은 사건과의 문제다. 세 가지 범주는 여러 언어에서 1인칭, 2인칭, 3인칭 등의 구분으로 나타난다. 세 가지 범주는 인간 존재의 기본적인 영역이며 인간의식의 기본 틀이기도 하다. 많은 철학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 세 가지 범주에 대해 논의했다. 위대한 기호학자이자 철학자인 찰스 샌더스 퍼스 역시 나를 1차적인 것, 너를 2차적인 것, 그것을 3차적인 것으로 구분한 바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구분은 퍼스의 이론 체계의 출발점이다. 퍼스에 따르면 1차적인 나는 추상적인 세계로 신학의 영역이다. 2차적인 너는 정신의 세계를 나타내며 심리학과 신경학의 대상이다. 그리고 3차적인 그것은 감각적인 물질의 세계를 가리키며 우주론의 궁극적인 대상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세 가지 범주의 존재를 각기 잘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강한 마음 근력을 지닌다는 것은 세 가지 범주와 각각 좋은 관계를 맺고 잘 다스릴 수 있다는 뜻이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세 가지 범주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므로 이를 다루는 마음 근력도 각기 다르다. 먼저 나를 잘 조절하고 다스리는 능력은 자기 조절력이다. 그 다음 너를 비롯해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대인 관계력이다. 그리고 그것, 즉 여러 가지 세상 일을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서 열정을 갖고 해내는 능력은 자기 동기력이다. 세 가지 마음 근력은 세 가지 범주를 대상으로 하지만 결국에는 모두 나가 하는 소통이기도 하다. 나가 자기 자신과 잘 소통하는 것이 자기 조절력이고 나가 타인과 잘 소통하는 것이 대인 관계력이며 나가 세상 일과 잘 소통하는 것이 자기 동기력이다. 모두 나에 관한 것이기에 세 가지 범주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기 조절력이다. 자기 조절력이야말로 모든 마음 근력의 핵심이다. 자기 조절력이 타인에게 투사된 것이 대인 관계력이고 사물에 투사된 것이 자기 동기력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음 근력이 약한 사람은 자기와의 소통을 부정적으로 하기 쉽다.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나 스스로 하는 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관점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내면이 분노와 증오로 가득하게 되어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스스로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행복해지게 마련이다. 세 가지 범주와 어떻게 소통하고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나를 둘러싼 세상과 나의 삶이 달라진다. 하이데거와 사르트르의 공통점은 인간 존재의 핵심을 타자와의 관계, 즉 소통으로 본다는 것이다. 타인과의 소통이 끊긴 상태가 곧 즉자 존재이며 이는 진정한 의미의 인간 존재가 아니다. 그저 살 덩어리일 뿐이다. 다른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관계를 맺어야만 세계 내적 존재가 될 수 있으며 진정한 의미의 인간이 될 수 있다. 하이데거의 관점으로 사르트르의 개념을 풀어보면 사물인 즉자 존재가 곧 존재자이며 인간인 대타 존재가 곧 현 존재다. 내가 대하는 대상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의 성격이 규정된다는 마르틴 부버의 개념 역시 세 가지 마음 근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버에 따르면 나라는 존재는 어떠한 대상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 사물을 대하는 나와 사람을 대하는 나는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니기에 하나의 단어, 나로 표현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부버는 나를 두 종류로 구분해서 부르자고 제안한다. 사물을 대하는 나는 나 그것으로 사람을 대하는 나 너로 구분하자는 것이다. 내가 목이 말라서 물병을 집어들었을 때 내 존재의 성격은 나 그것이지만 내가 친구와 대화를 나눌 때 내 존재의 성격은 나와 너가 된다. 나라는 존재의 성격은 내가 어떠한 대상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다시 말해, 나라는 고정적 실체가 우선 존재하고
그 다음에 사물이나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기보다 내가 어떤 대상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의 성격이 비로소 규정되는 것이다.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곧 소통을 한다는 뜻이다. 내가 진정한 나, 너가 되려면 대화가 필요하다. 즉 상대방을 사람으로서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소통이라는 행위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보다는 항상 상대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타인에 대한 인식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에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화는 근본적으로 상대방을 우선시하는 지극히 윤리적인 행위다. 이기적인 인간은 대화 능력이 부족하다. 대화 능력을 키우려면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부터 길러야 한다. 소통의 가장 근본적인 원형이 대화다. 대화는 상대방과 함께 나누는 하나의 행위다. 서로를 인간으로 대하는 관계에서만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 부모는 너와 내가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고양되는 것을 진정한 대화적 순간이라고 부른다. 복잡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자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야 나도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상대방을 소통의 대상으로 존중하지 않는 한 나는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엘리베이터가 사람들로 꽉 차 있다고 하자 막 문이 닫히는 순간 어떤 사람이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한쪽 발을 들여놓는다. 그때 정원초가 경고음이 울려 퍼진다.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 그 사람이 내리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은 이미 대화의 대상이 아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도록 덜어내야 할 그저 무거운 단백질과 지방 덩어리일 뿐이다. 이때 엘리베이터 안의 사람들은 나 너로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 그것으로 대하는 것이다. 혼잡한 지하철에서 서로 부대끼는 사람들 역시 서로에게 나 너의 존재라기보다는 나 그것의 존재다. 소통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살덩어리일 뿐이기 때문이다. 관객의 머릿수를 돈만으로 환산하는 극장 주인 역시 관객을 나 그것으로 대하는 것이다. 즉 내가 어떤 사람을 상대한다고 해서 저절로 나 너의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소통과 대화의 상대로 존중할 때만 나 너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한편 사물을 대할 때도 우리는 나 너의 존재가 될 수 있다. 어려서부터 늘 함께했던 친구처럼 자라난 뜰 앞에 참나무를 쓰다듬으면서 친근한 마음으로 말을 건넨다면 그 순간 나는 나 너의 존재로서 그 참나무를 대하는 것이다. 부보의 나 너와 나 그것의 개념에 나는 하나의 개념을 더 추가하고자 한다. 내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마주할 때의 나는 나 너의 존재도 나 그것의 존재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존재다. 나는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나와 이야기하고 나를 관조할 때의 나의 존재 방식이다. 앞으로 살펴볼 내면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나다. 이렇게 확장된 부부의 개념에 따라 세 가지 마음 근력을 살펴보자면 나의 관계를 잘 맺고 소통하는 능력이 자기 조절력이다. 건강한 너의 관계를 잘 맺는 능력이 대인 관계력이고 생산적이고도 효율적인 나 그것의 관계를 맺는 능력이 자기 동기력이다. 하이데거의 현 존재나 사르트르의 대타 존재, 부보의 나 너의 존재는 서로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 모두 인간 존재의 핵심을 다른 사람과의 소통으로 본다.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소통해야만 한다. 세 가지 마음 근력은 자기와의 소통, 타인과의 소통, 세상 일과의 소통을 잘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능력이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제목하고 참 상반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나와 너의 어떤 소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결국 그 스트레스를 없애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그 스트레스 받는 소통, 나와 나의 소통과 나와 너의 소통, 나와 그것, 세상과의 소통을 잘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십니다. 좀 심오한 내용이 중간중간 들어가긴 하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